안녕하세요. 흰수염굴의 스포츠입니다. 카라바오컵 8강전 4경기 중에 3경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변 아예 없었습니다. 아스날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먼저 실점을 했는데 곧바로 일찌감치 2골을 넣고 제주스가 헤드트릭 대활약을 하면서 3대2로 승리를 했고, 뉴캐슬도 일찌감치 득점이 폭발하면서 홈에서는 최강인 만큼 3대1로 승리를 했고, 리버풀은 더합니다.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주전을 대고 쉬게 하고도 2대1 승리를 하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스날, 뉴캐슬, 리버풀이 4강에 오르면서 토트넘 대 맨유의 승자가 오르더라도 역대급 4강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직 경기하기 전입니다. 이제 내일 만약에 토트넘이 승리하게 돼도 8강보다 더 이제 불안한 4강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무의미한 게, 전날 컨텐츠에서 혹시라고 하면서 정반대 승리팀이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이변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이길 만한 팀들이 이겼습니다. 손흥민의 트로피는 정말 더 힘들어졌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실 게 아니고 우선 8강을 이겨야만 그 고민도 할 수 있겠죠. 엔지 감독은 카라바오컵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위 3경기를 치르기 전이었죠. 맨유가 지난 2년간 우승을 했던 팀인 만큼 매우 힘든 경기겠지만 홈의 이점을 살려서 좋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로메로, 반더벤, 히샬리송은 1월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우도기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주말 리버풀전에서 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민혁 질문이 있었는데 엔지 감독의 말에는 그래도 양민혁에 대해서 확실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등록 자체를 새해부터 할 수 있어서 같이 훈련을 할 수도 없었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을 적응 중이라고 했습니다. 무어도 1월에 복귀를 한다고 했다 보니까 오도베르가 없어도 경쟁을 해야 하지만 올 시즌 중에 출전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 하루 전인데 한 영국 매체는 토트넘에게 매우 긍정적인 기록을 한 가지 소개했습니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8강을 올랐을 때는 탈락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8강에 4번을 올랐었는데 4번 모두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체에서도 맨유가 토트넘을 2년 동안 이긴 적이 없었다는 것,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한다는 것, 마지막은 맨유도 전력 누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아모린 감독이 맨시티전에서 래시포드, 가르나초를 명단 제외를 해버렸죠. 중요한 경기보다 규율을 더 중요시하면서 팀의 기강을 잡으려고 했다 보니까 래시포드, 가르나초가 주중에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8강전에도 출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미 기분 상했고 텐션 떨어지면 출전한다 해도 그리 두려운 선수들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에릭센도 떠나보내려고 하는지 아모린 감독은 잘 활용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한 마운트는 부상으로 빠졌고, 양쪽 풀백들인 마즈라의 루크셔도 출전이 불가합니다. 이미 맨유 선수단 자체가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격면에서 말이죠. 아모린 감독은 3백을 쓰고 있지만 총 7경기에서 무실점한 경기는 에버턴전 1경기 뿐입니다. 당시 에버턴에게 4대0으로 이겼을 때는 운이 좋은 2골이 나왔습니다. 30여 분 동안 골을 못 넣고 있었는데 에버턴 수비수 굴절로 한 골, 그리고 에버턴 수비수 실수로 볼을 뺏기면서 실점. 이런 상황이니까 맨유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경기 외에는 노팅엄에게도 3실점으로 패배했고 꾸준히 실점을 했습니다. 맨유가 실점이 꾸준히 있으니까 토트넘이 골을 넣고 이길 거다, 이러면 축구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맨유의 공격을 잘 막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모린 체제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호일룬입니다. 멀티골을 2번이나 넣었습니다. 호일룬은 현란한 테크니션은 아니지만 100m가 11초대 1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페가 보내준 패스를 운 좋게 볼 터치가 잘 되면 토트넘이 위험한 상황이 나오게 되고, 본래 실력이 나오게 되면 우선 기회를 줘도 투박한 볼 터치로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선수죠.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실력의 영역이 아니라 운의 영역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가 최소한 지키고 버티려는 팀은 아니니까 토트넘에게도 기회는 많지 않을까요? 7경기에서 12실점한 팀인데요. 우리는 손흥민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죠. 손흥민은 경기 하루 전인데도
회복 50%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경기적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8분여 동안 손흥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콜레셉스키, 존슨, 비수마, 드라구시는 있었는데 손흥민은 없었어요.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쉬고 있던지 무리일 수 있어서 관리 차원이던지 조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손흥민이 토트넘 자체 프로그램으로 벤 데비스, 포로, 아치그레이와 함께 퀴즈 예능 촬영을 했습니다. 매우 행복해 보였는데 그렇다면 경기에 대한 걱정할 상황은 또 아니지 않나? 그리고 엔지 감독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부상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손흥민까지 없는 토트넘이면 패배나 뭐 다름없는 거죠. 토트넘은 위기 속의 위기입니다. 리버풀은 리그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말 토트넘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렸습니다. 거기다 그 전략은 성공도 했죠. 토트넘은 리버풀보다 하루 덜 쉰 상태에서 맨유를 상대하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맨유라도 잡고 리버풀을 만나야지. 맨유 패배, 리버풀전까지 패배라면 와, 토트넘에게 진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훈련 영상에서는 유독 집중되어진 부분이 바로 비수마의 페널티킥 연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연장전도 대비하고 있고 승부차기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각오는 리버풀전을 버리더라도 맨유만은 잡고 4강 가겠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리버풀전에 유망주들 투입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결국 선수가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상자들이 돌아온다 해도 토트넘의 전력은 리그에서 4위 안에 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럼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해야 할 텐데 최근 영국 매체들은 레비 회장이 지갑을 닫고 왼발 센터백 한 명만 영입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베리발이 매우 잘 적응하고 환상적이라고 했다 보니까 지금 미드필더 라인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베르너보다 더 뛰어난 공격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레비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래시포드 영입설이 뜨는데 이번에 래시포드는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됐다는 폭탄 발언을 해버렸고 영국 언론들이 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모린 감독에게도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아모린 감독은 현재도 도전이라고 했고 맨유의 선수이며 토트넘전에도 출전할 준비가 됐다면서 하루 훈련 때 선수들의 태도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이 래시포드를 영입하느냐? 레비가 무리뉴, 콘테 데려온 것보다 케인을 팔아버리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겠죠. 왜냐하면 래시포드가 그만큼 최고의 선수라서가 아니라 맨유와 계약한 35만 파운드의 주급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그런 구단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거기다 이미 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한 선수인데 팀에 좋은 영향이 될 리는 없겠죠. 그러다 래시포드도 첼시로 가는 건 아니겠죠? 아모림이 이렇게 연속으로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도 경기보다 팀을 쇄신시키려는 걸 보면 올 시즌 포기 아니겠습니까?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양 팀에게 이 경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해서 손흥민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